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온도와 열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열을 얻은 물체에서 생기는 변화,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실험 탐구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교과서 265페이지 내용입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만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왼쪽은 100도씨인 굉장히 뜨거운 물체이고요. 오른쪽은 0도씨의 굉장히 차가운 물체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두 물체가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예상해 볼 수 있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온도가 비슷해지게 될 거예요. 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오늘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론적으로도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실험 목표입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두 가지를 알아내야 돼요. 첫째, 접촉했을 때 온도 변화를 알아내야 되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준비물로는 열량계, 디지털 온도계, 알루미늄 컵,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초시계, 면장갑, 실험복, 보안경 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준비물이 있을 거야. 혹은 이름을 잘 모르겠는 준비물이 있어요. 뭐예요? 열량계죠. 열량계가 뭔지 한번 좀 알아봅시다. 자, 열량계라고 하는 건 왼쪽 그림처럼 되어 있는 물건이에요. 네, 이 물건을 쌤이 그림을 좀 보기 좋게 바꿔서 그려봤어요. 이 가운데 여기 이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마치 구조가 보온병처럼 돼 있어요. 보온병. 보온병은 특징이 뭐가 있죠? 여기다가 뜨거운 물 넣어놓으면 온도가 거의 안 변하죠. 그죠? 그래서 내부에서 어떤 온도와 관련된 실험을 할 때 온도 변화가 거의 없도록 만들어주는, 주변과의 환경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커다란 통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거 이름이 뭐다? 열량계다. 자, 열량계에는 위쪽에 이렇게 빨간 네모 쳐놓은 이런 구멍들이 있어요. 무슨 구멍이냐면은 이제 온도계를 꽂아서 온도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 온도계를 꽂을 수 있는 작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고무로 되어 있어서 온도계를 꽂지 않으면 꽉 막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과정 한 번씩 살펴봅시다. 첫째, 찬물 200ml를 열량계에 넣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처럼 말이죠. 다음, 2번, 알루미늄 컵에 뜨거운 물 100ml를 넣은 후에 열량계를 꽂고 각각 온도계를 껐는다. 이 말이 어려운데 그림으로 보면 쉽습니다. 찬물이 들어있던 곳에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컵을 넣고 열량계 뚜껑을 빨리 닫은 다음에 온도계를 각각 꽂아줄 거예요. 이때 열량계와 알루미늄 컵 속의 물의 온도를 2분마다 측정해서 기록하고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2분마다면 2분에 측정하고 4분에 측정하고 6분에 측정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자는 거야. 그럼 시간 변화에 따라서 두 액체가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실험하는 거 보고 오도록 하죠. 네, 지금 실험을 하려고 과학실로 내려왔고요. 여기 있는 물건들 하나씩 소개를 해주면, 첫째로 알루미늄 컵, 그 다음에 물을 담은 비커,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끓일 전기 포트고요. 열량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량계 구조를 한번 보여주면은, 네, 이렇게 두꺼운 스티로폼 같은 걸로 둘러싸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제 알루미늄 컵 같은 게 들어있죠. 그래서 안에서 이제 그 바깥쪽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두꺼운 스티로폼으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쌤이 실험을 하려고 써봤다? 그랬더니 너무 작아. 네, 종이컵 정도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그래서 얘로는 오늘 실험을 못 할 것 같고요. 더 정밀한 실험을 하려면은 열량계로 실험을 하는 게 맞지만 부득이하게 오늘은 커다란 비커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차가운 물을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컵을 넣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여기에 차가운 물 200ml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바닥까지 있는 선까지 넣으면은 딱 200ml가 될 거예요. 네, 200ml의 차가운 물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을 100ml 넣을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 100ml를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00ml.
이게 60, 80, 120이니까 이 정도 하면은 100ml 정도가 됐네요. 자, 이 두 개의 컵을 온도를 각각 측정을 하고요. 잠시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꺼낸 뜨거운 물의 경우에는 온도가 막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쭉쭉쭉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처음에 넣지 않았을 때 초기 온도를 먼저 측정을 하겠습니다. 계속 온도계 눈금이 올라가고 있고요. 차가운 물의 경우에는 온도가 약 20도 정도에서 멈춘 거를 볼 수 있습니다. 76도에서 더 이상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실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루미늄 컵에다가 넣고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록을 이렇게 쌤은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0분일 때 뜨거운 거 75도, 차가운 거 20도인 걸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탑워치를 켜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분이 될 때마다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열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에 있는 뜨거운 물이랑 밖에 있는 차가운 물의 온도가 빨리 변화가 일어나는 게 좋기 때문에 열 전달을 잘하는 알루미늄 컵으로 지금 교체를 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2분이 되면 다시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5, 4, 3, 2, 1. 자, 2분이 되었을 때 뜨거운 물의 경우에는 지금 41도까지 내려온 걸 볼 수 있고요. 차가운 물의 경우에는 29도까지 온도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같이 기록해 봅시다. 차가운 물은 29도까지 온도가 올랐고요. 뜨거운 물은 41도까지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네, 잠시 뒤면은 또 4분이 되겠죠? 4분이 되면 온도 측정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바로 해보도록 하죠. 뜨거운 컵의 온도의 경우에는 지금 38도까지 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차가운 물의 경우에는 30몇 도냐? 32.5도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네요. 같이 기록해 봅시다. 38도, 32.5도. 네, 잠시 뒤면은 6분이 될 거고요. 6분이 되면 다시 온도 측정해 보도록 하죠. 5, 4, 3, 2, 1. 네. 6분이 되었을 때 뜨거운 물의 경우에는 온도가 36.5까지 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36.5. 그 다음에 초점이 이렇게 안 잡히냐. 네. 차가운 물의 경우에는 34도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잠시 뒤면은 또 8분이 될 거고요. 8분이 되었을 때 각각의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뜨거운 물의 경우에는 현재 35도인 걸 볼 수 있고요. 차가웠던 물의 경우에는 온도가 34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9분 40초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곧 있으면 10분이 될 텐데 10분이 되면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뜨거웠던 물의 경우에는 이제 34도 정도까지 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네, 차가웠던 물의 경우에도 현재 온도 34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곧 있으면 12분이 될 텐데 12분 되면 측정해 보도록 하죠. 4, 3, 2, 1 측정. 자, 뜨거웠던 물의 경우에는 온도가 떨어져서 33.5도 정도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차가웠던 물의 경우에도 현재 온도가 약 33도 정도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실험하는 과정 잘 살펴보고 왔네요. 네, 이어서 바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 결과를 쌤이 이제 표로 나타내 놓은 모습이고요. 네, 이 표를 토대로 한번 그래프에 점을 찍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프를 잘 못 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쌤이랑 같이 한번 좀 해볼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찬물의 온도를 나타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0분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12분일 때까지 한번 표기를 해봅시다. 자, 제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찬물의 온도가 몇 도였죠? 20도였죠. 그래서 20도 위치에 이렇게 점을 찍어보고요. 다음 2분일 때 몇 도? 약 29도. 그러니까 30도가 약간 안 되게 점을 찍어주면 될 거고. 다음이 32.5도였죠. 32.5도. 그 다음 이 뒤로는 거의 일정한 모습을 보여요. 3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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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34도, 그 다음에 34도보다 살짝 떨어진 33도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음 뜨거운 물도 한번 해보죠. 뜨거운 물은 75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75도 점으로 이렇게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져요. 41도. 그 다음 38도. 이때부터 천천히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36.5도, 35도, 34도, 35도, 34도, 33.5도. 네, 대략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의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35도쯤 되는 위치에서 이렇게 만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림에 표기를 해주면은 이제 여기 요 위치에서 거의 온도가 같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한번 이제 해석해 보도록 하죠. 자, 정리 1번입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의 온도는 각각 어떻게 변하는가? 찬물의 온도는 어떻게 됐죠? 자, 찬물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하게 되었죠. 그죠? 뜨거운 물의 경우에는 온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5도 정도로 시작했던 뜨거운 물과 20도씨 정도로 시작했던 차가운 물이었는데 온도가 다 어디에서 만나더라? 네, 한 35도쯤에서 온도가 만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물의 온도가 같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번. 시간에 따라 찬물과 뜨거운 물의 입자 운동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을 해보자. 자, 쌤이 입자 운동은 온도를 가지고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입자 운동이 어떻다? 높다.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입자 운동도 별로 안 한다 라고 했어요. 이걸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찬물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온도가 상승했죠. 온도가 상승했단 말은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됐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뜨거운 물의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졌죠. 온도가 낮아지면은 입자 운동의 경우에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의 온도가 비슷해지게 되면은 입자 운동의 정도도 비슷해지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바로 열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열이란 무엇이냐? 열이란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이동하는 에너지예요.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예요. 자,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처럼 되어 있다. 이러면은 왼쪽 물체가 오른쪽 물체에 비해서 온도가 더 높으니까 이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될 거야. 이 에너지의 이름이 뭐라고? 열이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동하면 에너지를 잃은 물체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에너지를 얻은 물체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죠. 자, 이렇게 방금 설명했듯이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고요.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이 왼쪽의 경우에는 지금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오른쪽의 경우에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고. 근데 얘가 이제 앞으로 에너지를 잃을 거야. 에너지를 잃으면 그러면 운동은 훨씬 더 활발해질까 아니면 느려질까? 네, 운동이 느려지게 되겠죠. 운동이 줄어들어. 또 오른쪽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얻을 거지. 그지? 에너지를 얻으면 운동은 어떻게 돼? 더 활발해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양쪽이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열이 더 이상 이동이 없는 상태가 되는 이 과정을 열평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열평형 상태가 됐을 때 열평형이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열평형 상태에서는 온도가 같아진다. 봐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는 게 이게 열의 이동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온도가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같아지게 되면은 온도의 차이가 없으니까 더 이상 열이 어느 쪽으로도 이동을 안 하게 되겠지? 그지? 요 상태가 바로 열평형 상태라는 거야. 됐죠? 다시 정리. 두 물체의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우리는 열평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에너지를 잃었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둘의 에너지 상태가 비슷해져서 더 이상 온도 차이도 없고 열도 이동을 안 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야. 네. 오늘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은 카카오톡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안녕.